세무에 대한 모든 것 남텍스TV의 홍유리 김영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해 되고 첫 촬영입니다. 그죠. 오늘 저희 예. 또 우리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감사 인사를 한번 할까요? 네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이 첫 촬영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저번에 했지만 부가가치세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왜 준비했냐? 사실은 1월 달부터 이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부가가치세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앞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간략하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 그리고 좀 사업주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좀 팁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거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또 좀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제 3편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위주로 Q&A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기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은 우리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1편에서 갖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같이 이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 구간이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이 과세표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 기타, 그리고 뭐 영세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예전신고 누락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니까 그죠.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부분에 우리 과세표준이 기재가 될 거예요. 공급가액이 먼저 기재되고 뒷편에 이제 세액이 10%가 공급가액의 10%가 이제 세액으로 기재될 거고. 이제 기재가 되죠.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매입자 공급자가 이제 발행을 안 해줄 경우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제 매입자분이 이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발행하는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과세 내가 이제 매출자니까 사실 제가 발행한 건 아니고 상대방인 매입자가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한 칸이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보통 이제 영수증 발급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이제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많으시죠. 그래서 요거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타 분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빙 없이 현금으로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실 그죠? 나중에 세무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나왔을 때 보면 우리가 포스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소비자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포스기를 사용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그 포스기에 기록이 남아요. 자기가 신고하는 거랑 그럼 대조를 해보면은 이제 바로 드러나시죠. 매출 네. 누락분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받은 거를 일단 통장에 그대로 사업용 통장에 그대로 그대로 이제 입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딱 대조를 해봤을 때 기타 여기 상고서에 적혀 있는 기타 금액과 그리고 사업용 통장을 이렇게 봤더니 뭐 매일매일이라던가 아니면 주별로라던가 이렇게 일정 기간에 계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걸 보면은 현금 매출에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또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현금 매출, 기타분 매출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제외한 기타 매출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신용카드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홍유리 세무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그 세금 계산을 그 신용카드로 이제 그 구매자가 이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근데 만약 모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면 이게 신용카드 매출란에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라는 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복된 그 신용카드 매출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이게
그 중복돼서 신고가 안 들어가시니까 만약에 중복 발행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괜찮은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카드 매출 점표가 발행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원래 정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에서 이제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매입분을 또 빼줘야 되죠, 우리가. 그죠. 그래야 네. 부가치세가 이제 매출과 매입을 이렇게 퉁 쳐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부가치세를 내는 거니까. 납부할 세금이 납부할 그때 이제 세금이니까. 계산이 되시죠. 네,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홍유리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금 계산서가 이제 기준이 돼서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 이제 수치분이 있죠. 일반 매입. 네, 매입도 이제 다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납세자분이 이제 일반적인 매입이랑 이제 고정자산 매입을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고정자산 매입을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좀 2부나 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 조기 환급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또 뭐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하죠,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게. 그렇죠. 네,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면 또 부속 서식으로 또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 신고 누락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예전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매입 세금에서를 가끔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기 매입 그때 이제 이 예전 시간 누락분을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거는 매입자 본인이 이제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겠죠. 요건을 충족하면. 네. 그렇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거는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제 이제 의제 매입세 매입세액이죠.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분이나 그리고 면세 물품을 사용해서 원재료로 해서 이제 과세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일반 과세자가 그 면세 물품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뭐 업종에 따라서 그 요율은 좀 다른데 이 102분의 2에서부터 109분의 9까지 그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그것도 한도는 있긴 한데 요거까지 뭐 거의 뭐 한도에 안 걸리는 네. 경우가 일반적 영세 사업자이신 분들은 한도에 안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단은 공제율이 한 102분의 2 그리고 109분의 9 일반적으로 음식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매입세액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영역을 우리가 사업주가 결제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거를 받았어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영수증 발급 의무자분들한테 받은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영수증 발급 의무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홍유리 세무사님께서 일단 이제 주로 발생하시는 게 이제 출장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이제 뭐 비행기 항공권, 맞아. KTX, 고속열차나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SRT도 이제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출장을 가는 분들은 사업과 관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안 돼요. KTX나 이런 항공권 같은 게. 그래서 아무리 뭐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그 신용카드 매출점표 상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과 같이 이제 입장권을 이제 발행하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안 되고, 보통 이거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많이들 이제 영화를 관람하고 막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문화 쪽으로 네.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역 욕탕 및 이제 유사 서비스업 그냥 미용실이랑 이제 목욕탕 이런 것들도 안 되시고, 이제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진료 용역
그다음에 이제 쌍꺼풀 수술 같이 이제 미용 목적 성형 수술 맞아요. 이런 그런 것들은 것들은 안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뭐 워낙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과 관련성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열거되는 항목들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쌍꺼풀 수술과 미용 목적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약간 보여지는 직업, 외모가 중요한 직업에서는 엔터테이너 이것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네. 사업과 관련성이 좀 있을 수 있고 뭐 미용실도 시도, 마찬가지고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항공권이나 KTX도 당연히 우리가 그거는 꼭 이제 그런 엔터테이너나 어떤 쇼잉을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출장을 많이 가는데 일단은 이런 법에서 이런 건 사업과 관련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에서 빼면은 이제 우리가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세금 계산할 때 보면 세액공제라는 걸 보통 다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리고 알아볼 거는 신카발행 세액공제. 요것도 되게 이제 유용하게 많이들 이제 혜택을 보고 계시죠. 맞아요. 많으신 분들이. 요거는 대상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지금 열거된 게 뭐 음식점이라던가 소매업이라던가 그리고 숙박업, 미용업, 욕탕업.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드린 업종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업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죠? 요거는 세액 공제율. 일단 이제 신용카드나 이제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발행하시는 경우에 이제 총 발행가 그러니까 공급 대가의 기본적으로 1.3%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그죠? 네. 뭐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은 이제 2.6%까지 되시고요. 이도 혜택이 커요. 1년에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50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500만 원이었죠.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한시적으로 뭐 지금 2021년까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금액이라 어쨌든 올해 지금 신고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과세 기간별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1,000만 원을 항상 500만 원 우리가 부가가치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이니까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1기 때는 300만 원 받고 2기 때는 7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당연히 1기 때 700만 원 받았으면 2기 때는 한도 내까지인 300만 원까지만 매입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의 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랑 간이가세자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제외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좀 대표적으로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런 사업자, 혜택을 안 주고 있어서 이제 법인 사업자는 안 되시고 또 개인 사업자에도 이제 지점도 사업 장별 이제 가세금 공고가액이 10억 원이 이제 초과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받으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매출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과세 기간별이 아니라 직전 연도 1년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별이란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급 가액이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만 제외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원래 2020년도에 이제 생긴 건데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라고 또 생겼잖아요. 요번도까지도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요게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이제 가세기한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시고 또 일부 업종으로도 제외되세요. 뭐 부동산 임대업과 이제 과세 이용 장소가 제외되시는데 이것도 좀 혜택이 많이 컸죠. 1기 때 이제 신고 들어간 거 맞아요. 보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그냥 간이가세처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간이가세자 규모 기준, 매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과세 기간의 공급가격이 4천만 원 이하니까 연간으로 치면 8천만 원이라 8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세금이 원래는 일반 매출세액에서 과세자, 일반 매입세. 과세자에서 내야 네. 정도로 내야 되는데 이게 감면세액이 보면은 일반 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간이 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감면세액을 적용해 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세액 감면해 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혜택이고 아마 요번에도 그런 영세 사업자인 분들은 부가가치세 쪽에서 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개정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대손 쪽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대손 처리를 하려면 여러분 대손이라는 거는 뭐냐면 매출을 발생하고 그러니까 외상 때 외상 매출금이나 아니면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회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은 회수가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해서 대손 처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부가가치세도 일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법인세 소득세 때도 법인세 소득 때도 이제 비용 처리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대손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까지는 적용되기가 좀 까다로웠잖아요. 그렇죠. 요건도 어떤, 여러 예. 가지가 있고 뭐 소멸시효라든가 법적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춰서 어떤 일정 기간을 지나야 된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좀 완화가 된 게 내가 중소기업이면 회수기일이 2년만 지나면은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개정이 돼버렸거든요. 2020년 신고분부터 그죠? 그렇죠. 그래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거니까 지금 2018년 발생분부터 이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2018년 1기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6월 그리고 그 전에 발생했던 매출 채권들 2017년 이전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 혹시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분에 대해서 계약서 같은 거래 증빙들이 있으면은 대손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잘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편은 대략적으로 원래 처음에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좀 압축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2편에서는 좀 더 우리 사업자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팁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